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의 정석 이동우입니다. 오늘은 다이아몬드 시세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2편입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 좀 낮은데요. 왜 이렇게 낮아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공급의 관점에서 보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이야기는 인도 이야기였다고 하면 오늘은 영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러시아 이야기 이렇게 되겠네요. 재밌을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국 이야기입니다. 오늘 영국 드비어스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제가 공부하던 쯤에서는 매년 조금씩 오릅니다 라는 식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공급을 독과점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드비어스라는 업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8세기까지 인도가 거의 생산량의 대부분이었고요. 브라질에서 조금 나오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드디어 다이아몬드가 대량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 후반 1871년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드비어라는 형제, 성이죠. 드비어라는 형제가 자기 농장에서 83.7kg짜리 다이아몬드를 줍습니다. 준 거죠. 캐는 게 아니고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농장 밑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 원석을 주운 걸 기반으로 광산을 만들었고 1888년도쯤에 광산을 영국 회사가 매입을 하면서 그 형제 이름을 따 드비어스라는 광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대규모로 다이아몬드가 일반 귀족이 아니라 일반 서민, 일반인도 살 수 있을 만큼의 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면서 점차 아프리카 쪽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이 조금씩 개발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업체였을 뿐인데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드비어스에서 타 광산들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1차 세계대전을 지나서 2차 세계대전까지 지나고 나니까 전 세계 다이아몬드 생산량의 80%를 드비어스 한 업체에서 갖게 됩니다. 자사 광산에서 나온 게 한 50%, 타 광산에서 나온 것도 독과점으로 매입하는 걸 30%, 그 소규모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다이아몬드 광산을 드비어스라는 곳에서 갖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좀 특이하게 다이아몬드 거래 룰을 만듭니다. 사이트 홀더라는 것인데요. 약 200업체 혹은 사람의 사이트 홀더를 지명을 합니다. 그 200개 업체는 전 세계에 다이아몬드를 공급하는 공급력을 갖고 있는 자본가들을 찾게 되는데요. 특이하게 드비어스에서 사이트 홀더들에게 다이아몬드를 얼마치 사가고 몇 캐럿을 사가라고 결정을 해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생산된 다이아몬드를 자기들 금고에 넣어놓고 꺼내는 양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올해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1억 브러치를 팔았고 내년에는 1억 1000억 브러치를 팔겠다라고 계산해서 전 세계에 공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이아몬드 가격을 떨어뜨리지도 않고 너무 폭등하지도 않게 조절을 해왔던 거죠. 그것이 무려 1900년도 후반 2000년도까지니까 거의 반세기 이상을 드비어스에서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가격을 좌지우지했고 드비어스에서 다이아몬드 양도 조절했던 겁니다. 아주 연배가 많으신 분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1998년도에 저희 TV 광고에 드비어스에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뭐 이런 이렇게 음악을 흐르면서 다이아몬드는 영원히 이런 이제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저희 업계 사람들은 정말 놀랬거든요. 왜? 다이아몬드를 사세요. 드비어스에서 사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다이아몬드를 사세요였습니다. 그러니까 즉 부산에서 사든 서울에서 사든 백화점에서 사든 귀금속점에서 사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하든 어떻든 다이아몬드를 사면 내 거라는 거죠. 드비어스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다이아몬드를 사세요라는 아주 놀라운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다이아몬드 가격은 조금씩 매년 올랐습니다. 물론 약간의 경제 상황에 따라 폭락과 폭등이 살짝 한 적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러던 것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건데요. 그 이유는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러시아에 대규모 광산이 개발됩니다. 광산 개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나면서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러시아에 큰 대규모 광산이 개발됩니다. 특히 시베리아에서 대규모 광산이 개발이 되는데요. 그 광산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알로사라는 업체가 드비어스와 다른 다이아몬드 공급에 대한 카르텔을 만들게 되면서 드비어스와 드디어 이제 독과점을 풀게 되고 공급에 대해서 서로 경쟁 체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격이 하락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게 서로에게 유혈 경쟁으로 다이아몬드 경쟁이 되고, 안타깝게도 2008년도 미국 경기 침체가 생기면서 다이아몬드 수요도 줄게 되면서 2018년도 미국 경기가 약간 호황이 되기 직전까지 무려 한 10여 년간 다이아몬드 가격은 점점 떨어지게 된 것에 대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약간 내피셜이겠습니다만, 만약에 알로사라는 업체가 없었고 지금까지도 드비어스라는 업체에서 독과점으로 다이아몬드를 공급했다면 아마 생산량에 대한 공급을 조절을 했을 것이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수급량도 판매되는 양에, 소비 양에 맞춰서 올렸기 때문에 그렇게 급락하거나 지금까지 쭉 떨어지는 10여 년간 꾸준히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텐데, 그것이 붕괴되면서 현재 다이아몬드 가격이 많이 낮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은 다음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로사와 드비어스 간의 관계, 드비어스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로 약간 옮겨 타는 그런 부분, 심지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어떤 생산량 이런 것까지 다음에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소비국가인 미국과 중국 뭐 이런 소비 성향에 대한 부분, 이것도 말씀드려서, 그럼 앞으로 향후는 다이아몬드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질지 혹은 오를지에 대해서 제 생각 그리고 갖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한편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이제 떨어진 이유가 일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준비해 가지고요, 영상 준비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